안녕하세요. 저도 법을 꽤 안다는 거를 제가 그냥 평범한 아저씨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저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진 않네요. 토지 공개념의 법률적인 해석, 제가 너무나 그것도 좀 알고 있는데 그때 너무 좀 쉽게 얘기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법 조문만 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그 토지 공개념이 아주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의 헌법, 어찌됐건 토지 공개념을 헌법 조항으로 토지 공개념 이 5자를 집어넣는 게 지금 목표죠. 그러면 지금도 토지 공개념에 비슷한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미 산재에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헌법 조문집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할게요. 헌법 23조에 있습니다. 자, 4개조로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헌법 23조, 119조, 121조, 122조. 토지 공개념이란 말은 없는데 토지 공개념과 거의 유사한 용어가 산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한다? 토지 공개념이란 말 자체를 좀 헌법 조항에 집어넣고자 한다는 얘기가 팩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23조. 자, 3항. 여러가지 1항, 2항 있는데, 재산권의 행사는 2항에는 이런 거 있어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헌법은 그런다고 그랬죠. 포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헌법에다가 많은 걸 다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 밑에 하부계획이나 특별법에 집어넣어야죠. 공공복리가 중요한 거죠. 공공복리. 이것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죠. 공공에 맞게. 자, 또 3조, 23조 3항. 공공복리에 필요한 재산권은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도 정당한 보상이 어떤 보상이냐, 시가 보상이냐, 공시 가격으로 보상이냐, 공시 지가로 보상이냐, 이런 거 많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제가 그래서 시험용이 아니니까 그냥 정당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나오잖아요. 계속 공공복리, 공공필요. 그래서 공공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하다면은, 공적으로 필요가 하다면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거기서 사용 제한 이런 거는 다 제껴두고, 토지 수용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죠. 왜? 안 팔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헌법 조항에 그 밑에 이제 하부 개념에는 상세히 나와 있고, 토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용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률로 써라. 법률에다 위임하겠다. 그래 놓고 정당한 보상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23조. 여기에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에도 들어가 있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국가가 사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도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딱딱하죠. 그래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자, 119조가 있어요. 119조에는 대한민국 경제 그런 의미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2항에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지금부터 그 뒷부분,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축구권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제의 민주화란 말을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집어넣었죠.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헌법 조항에 경제의 민주화란 말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부터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닌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를 민주화라 하자. 경제 민주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그 뒤에 나오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부연 설명한 꼴이 됩니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의 민주화는 뭐다? 경제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그냥 그대로 헌법 조항만 하게 되면 여기에 규제를 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 민주화. 일반 정치 민주화가 아니고. 규제란 말이 나오죠? 예,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쭉 한번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어디다 좀 집어넣을까 헌법 개헌을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사망에다가 신설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합니다. 그 내용은 잠깐만요. 이거 좀 사망을 신설해서 짧게 하게 하면은 토지에 대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환수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집어넣고자 합니다.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잠깐만요. 이게 나왔네. 토지에 대한 생산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국가는 토지로부터 나오는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걸 집어넣고 싶어 합니다. 이해가셨죠? 토지로부터 나오는 그 토지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집어넣고 싶어 합니다. 이 사망을 집어넣고자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16조고 121조죠. 121조. 이거는 이것도 포괄적입니다. 이건 농지에 대한 관한 겁니다. 농지도 토지에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농지에 관해서 되게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농지에 관해서 경자유전. 그쵸. 경자유전이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소작제도는 금지하죠. 소작제도. 그러니까 소작제도는 뭐 자기 땅을 갖고 남한테 그 노예나 인부들 틀려서 농사를 짓는 걸 금지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빨리 할게요. 쉬우니까.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된다. 똑같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임대차거나 위탁 경영, 남한테 경영하는 거, 이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정된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법률 헌법 조항을 볼 때 알아야 돼요. 원래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는 누가 알아? 농민이 갖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임대차나 위탁 경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인정한다. 이거는 만약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법률로 인정하겠다. 법률에다가 놓겠다 이 얘기예요. 뭐 법인이 한다거나 그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농지 소작, 임대차, 위탁 경영 안 된다 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법률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땅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엊그저께 뭐 그런 얘기 이인영이가 잠깐 했던 얘기, 솔직히 말해서요. 이준석 정도가 내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런 인간들 자체도 제가 하수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석 같으면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걔보다는 뭐 선배고 하니까.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농지도 경자유전 갖고 있어라.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한다? 규제하는 거죠. 농지에 대한 거, 농지도 토지에 대한 거죠. 제가 간단히 하고 122조. 여기에 좀 중요한 겁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 효율적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것도 나왔잖아. 제한.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서 국가가, 처음 나왔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것도 전부 헌법에서는 다 세부적으로 못 오니까 법률로 제한과 의무를 두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가가 개입하겠다. 정확히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122조에 대해서 이걸 첨가하고 싶어 한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핵심 조항입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기다 뭘 집어넣고 싶보다
토지 공개념 등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된 헌법 조항을 거기다가 뭘 집어넣겠다. 그냥 중간에 토지 공개념 등으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를 그 사이에 싹 집어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헌법 개정.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가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 공개념은 어찌됐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에 있어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익이 남은 월세를 받든 뭐 하든 뭐 오르든 말든 전부 환수를 하겠다. 이제는 이익 환수란 말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안에는 원래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자는 아니니까. 토지 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토지 공개념 이번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개정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법률 4개 항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간접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토지 공개념, 이익 환수 이런 말을 넣고 싶어 하는 거죠. 정확히 제가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러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헌법 조항에. 그 산재에 있지. 그러나 제가 아까도 했지만 학자가 아니니까 공산국가는 모르겠어요. 중국이나 북한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조금 찾아보니까 그 토지 공개념이란 말이 그 헌법에나마 산재한 나라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북한, 케냐, 베트남,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이런 등등의 나라다가 한 20여 개국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개념, 간접적인 개념이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선진국 있나요? 우리가 지금 후진국을 모델로 가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170,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할 거 없이 어떤 경우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간접적인 조항조차도 헌법에 들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뭐 모르겠어요. 160개국이 180개국이 뭐 전 세계 몇 개국인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95% 이상 국가는 어떤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자체가 간접적으로도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헌법에 넣고자 한다.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헌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면은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법률적으로 하고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떤 그렇잖아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하고 한번 알아본 겁니다. 감사합니다.